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2021년 올해만 벌써 인공위성을 900개 넘게 쏘아 올렸습니다. 제 목표는 인간의 화성이주입니다. 하하하. 그리고 2024년 전 세계에 인공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하게 되는 스타링크도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는 일도 많아서 많이 바쁩니다. 그런데 블루 오리진이 자꾸 귀찮게 하네요. 화성이요? 왜 화성까지 가서 살아야 합니까? 화성에 가려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1년만 살아보세요. 화성에 비하면 낙원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닷컴과 블루 오리진을 창업하고 로켓과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는 세계 최고 부자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또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기념일인 7월 20일에는 뉴 셰퍼드라는 우주 캡슐을 타고 고도 100km 상공의 우주에도 잠시 다녀왔습니다. 제 꿈은 말도 안 되는 화성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달의 기지를 건설하고 거대 우주정거장 스페이스 콜로니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구를 오염시키는 공장들을 달에 세우는 계획, 실현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전 우주 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가 스페이스 X를 편애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네요.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1일 저의 우주관광회사 버진 갤럭틱의 관광용 우주선 유니티를 타고 상공 88.5km의 우주관광에 성공하고 돌아온 영국 부자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음반도 팔아보고 항공사도 하고 콜라도 팔아봤는데요. 지금은 우주로 가는 티켓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도전해보세요. 많은 훈련도 필요 없고 거창한 우주복도 필요 없습니다. 5억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혼합의 패스파인더 대원 여러분, 오늘 로켓 기능을 담당한 강민승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주에 간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한림출판사에서는 이런 책을 발간했어요. 달에 가고 싶어요. 사다리부터 로켓까지 달에 가는 36가지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처럼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엘리베이터를 통해 우주로 가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기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주 발사체 또는 운반 로켓이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탑재물을 지구 표면으로부터 우주 공간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로켓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사 시스템에는 발사체, 발사대, 기타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주변에 발사체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발사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쉽게 발사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최근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 도쿄올림픽에서 우리에게 아주 화려하게 인상을 남겨주었던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게 바로 양궁입니다. 양궁에 들어가 있는 화살이 이 발사체에 해당합니다. 자, 또 여러분들 돌을 던지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돌멩이도 발사체에 해당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발사체 중 하나는 볼펜 발사체인데요. 이 발사체는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과학적 원리를 적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발사체를 풍선 같은 곳에 튕겨서 날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돌멩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작용과 반작용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 역시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로켓의 모형을 만들어 보고 이제 발사를 해볼 텐데요. 우선 로켓의 설계도를 좀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긴 로켓을 만들어 보실 생각인가요? 또 어떤 임무를 수행할 로켓을 상상해 보고 계십니까? 자신이 설계한 로켓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 그려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주 산업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관측 로켓, 탐사 로켓을 만들기 위해 2013년 나로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로 로켓을 발사한 나라를 모아놓은 스페이스 클럽 11번째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제 곧 10월 21일이면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발사체인 누리호도 발사된다고 하니까요. 이 발사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켓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로켓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옆에 보이는 USA의 세턴호를 모델링한 크기가 있는데요. 110m에 달하는 크기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로켓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주로 갈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도 극명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무게가 무거워지고 크기가 커질수록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겁고 큰 로켓이 날아가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날아갈까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은 시속 29,000km.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가늠이 안 되죠?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6세대 전투기의 속도가 2,500km라고 합니다. 초속 11.2m 이상을 날아가야 우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속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켓을 단순히 빨리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 발사를 위해 발사장이나 예정 비행 경로 18km 안에 벼락과 바람들이 특정 요소, 조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기도 치지 않아야 되고 온도도 영하 10도와 영상 35도 사이에서 발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죠.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사될 누리호를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요. 누리호는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우주 발사체로서 1.5톤급 실용위성 지구 상공 600에서 800km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3단형 발사체입니다. 1단은 75톤급 액체 엔진 4기와 2단에는 75톤급 엔진 1기, 그리고 3단에는 7톤급 엔진 1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체 300톤급 주력의 3단형 한국형 발사체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길이 47.2m, 그리고 직경 3.5m, 그리고 무게 전체 중량 300톤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발사체입니다. 이 발사체에는 탱크 연결 탱크, 그다음 액체 탱크, 여러 탱크들을 포함하고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워크북에 누리호의 구조에 대하여 함께 그려보고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함께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워크북을 통하여서 제공되어 있는 구조물들을 함께 색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켓을 날리는 힘은 17세기 영국의 과학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이작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로켓이 발사될 때 로켓 뒤쪽으로 더 많은 양의 물질을 뿜어낼수록 더 힘차게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위성이나 우주 만원경 같은 중요한 적재물은 로켓 머리 쪽에 아주 작게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 엔진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연료 무게는 로켓 무게 전체 무게의 약 80%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누리호를 만들기 위해서도 전체 12년 동안 거의 2조에 가까운 돈이 들었다고 하죠. 1kg당 13억.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직접 고흥에 가서 발사시키는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조금 작고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의 우주 로켓인 아틀라스 V의 경우 1회 발사 비용이 1억 6,400만 달러로 1kg의 화물을 우주로 보내는데 2,263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 X의 팔콘 헤비는 저궤도로 5,300kg의 탑재물을 실어 나르는데도 불구하고 회당 9천만 달러가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화물 1kg당 수송비로 따져보면 약 200만 원 정도가 들었다는 계산이 됩니다. 기술이 발달되고 로켓을 재활용하면서 그 비용은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비싼 것이 사실이죠.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누리호를 만들기 위해 든 사업비는 12년간 1조 9,572억 원이 들었습니다. 최대 1,500kg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하니까 계산해보면 1kg당 약 13억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누리호를 만드는데 정말 많은 돈이 들었네요. 사실 이 로켓을 만드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구 사람들은 지구 밖에 있는 여러 곳들을 탐사하고 탐사할 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자원을 확보한 다음에는 이 지구에 살지 못하는 시대를 대비한 더 나은 시간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우주 탐사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미사일도 로켓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로켓의 화물 공간인 페이로드에 우주선이나 위성, 우주인들을 싣게 되면 우주 발사체가 되고 폭탄을 싣게 되면 바로 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2021년 현재 우주 발사체는 일주일에도 3번 정도 발사되고 있습니다. 위성들을 배달하기도 하고 우주 정거장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보급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로켓 개발을 위해 사용된 기술들이 민간에 이전되면서 다양한 곳에서 그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외선 카메라나 라식 수술 등도 로켓 개발을 위해 연구된 기술이 적용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는 전 지구적 인터넷으로 인해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어디에서나 끊기지 않고 동일한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이것은 풍선 로켓을 설명하는데요. 이 풍선 로켓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술 풍선으로 알려진 이 풍선인데 이 풍선을 이따가 복도에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선을 이용해서 날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종이컵 풍선 로켓인데 이거는 더 간단해요. 종이컵 밑에를 잘라가지고 거기에 풍선으로 막아서 탁구공을 집어넣어 놓고 날리는 방법입니다. 탁구공! 여러분들이 아까 배웠던 작용과 반작용을 이용한 로켓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새총 날려보신 적 있나요? 나 때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이 새총 로켓을 통해서도 멀리 날릴 수 있습니다. 새총! 이런 로켓의 방법들을 야외에 가서 함께 날려보는 것도 여러분들 보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구성품 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어떤 교회들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보신 것만큼 간단한 발사체로 날려볼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이 제 손에 들린 2개는 에어로켓 종류입니다. 바람을 넣어서 날리는 방법도 있고 바람을 주입해서 날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제 발포 로켓을 사용한 발사체인데요. 발포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다이소나 다른 곳에 가보시면 발포 비타민이 있습니다. 발포 비타민을 쪼개가지고 작은 시험관에 넣어서 발포되는 그 힘을, 추진력을 이용해서 발포되는 로켓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가지 중 어느 게 더 멀리 날아갈까요? 당연히 큰 게 더 멀리 날아갑니다. 타고 이제 밖에 나가셔서 날릴 텐데요. 더 큰 에어로켓과 물로켓을 통해서 멀리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에녹과 엘리야, 그들은 하늘에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늘에 가셨습니다. 이들이 하늘로 가실 때 어떻게 갔을까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 로켓이 필요할까요? 로켓을 타고 하나님 계신 곳까지 간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로켓이 필요 없이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히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는 아직 우주를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하늘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 더 많은 시간 우주를 여행하고 연구하고 배우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우주를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날이 너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대하면서 그날을 꿈꾸고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